이번에는 오늘 두 개 녹화를 하네요. 두 개째 녹화인데 최대한 빨리 녹화를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이 있을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학적 귀납법인데요. 수학적 귀납법은 좀 컴퓨터 프로그램 이거 짜는 그런 이제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한 단계 가고 그 다음 한 단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수학적 귀납법은 또 정말 수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수학 전공이라면 모르겠지만 이제 뭐 다른 분야에서는 많이 이렇게 쓰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문제 푸는 데는 많이 안 쓰이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비중을 줄이고 이제 한 강만에 최대한 이제 짧고 간결하게 하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문제 생략하고 이제 내용만 최대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수학적 귀납법은 어렵다. 앞부분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수학적 귀납법.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게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이제 이겁니다. 첫째 항 A의 값을 알려주고 어떤 항과 그 다음 항과의 관계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첫째 항을 알죠. 첫째 항 A1을 압니다. 그러면 AN과 AN 플러스 1과의 관계를 알아요. 다음 항에 넘어갈 때 어떤 방식인지 안단 말이죠. 그럼 A1을 아니까 A2도 알겠죠. A2를 아니까 A3도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귀납적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알아가는 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는데 이게 뭐죠? 2씩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1항은 2고요.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다. 어떤 항에서 2를 더해주면 다음 항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해주면 1항이 2고 2항에다가 2를 더했더니 3항이고 그래서 6이고 3항에서 2를 더했더니 A4항인데 8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귀납적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N에서 제4항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항이 4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항 AN과 그 다음 항 AN 플러스 1이 어떤 관계냐? 어떤 항에서 다음 항 넘어갈 때 5를 더해주면 다음 항으로 넘어간다. 그럼 A1은 4죠. A2는요 5를 더해주니까 9, A3은요 5를 더해주니까 14, A4는 5를 더해주니까 19, A5는 5를 더해주니까 24. 제 4항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A4는 19. 자, 두 번째. 자, 어떤 항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2가 곱해진다. 아, 등비수열이구나. 자, 그런데 차례대로 해보겠습니다. A1은 3이에요. A2는 어떻게 돼요? A2는 여기 n에다가 1 넣은 게 A2죠. A2는 2A1, A1에다가 2를 곱한 거예요. 요거 3이니까 6이 되겠죠. 자, 그 다음 A3을 구하려면 n에다가 2를 넣어주면 됩니다.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될 거고요. 여기는 2가 될 겁니다. 여기서 2A2를 하게 되면 자, A2는 6이죠. 그래서 곱하기 6이 되어서 12가 나온다.
A4는요 2 곱하기 A3 그래서 24가 나오겠네요. 여기서는 A4가 2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요런 게 이제 수열의 균합적 정의. 쉽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 거 이제 약간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A1은 7이에요. 제가 손과 입이 따로 놉니다. 약간. A2는 n에다가 1을 넣으면 되죠. n에다가 1 넣으면 2 나오고 A1에다가 4 곱하기 1 n에다 1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7 더하기 4가 되어서 11이 되고요. A3은요. A3은 A2 더하기 n에다가 다 2를 넣었단 말입니다. 더하기 4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요 8 A3이라는 것은 A2에다가 8을 더해준 거라서 19가 나온다. 그러면 A4는요. A4는 A3 더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A4는 A3 19 더하기 4 곱하기 3 12 끝났네. 자, 그래서 31이 되게 됩니다. A4는 31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창창창창창창. 자, 어느 영국 동아리 모임에 참석한 N명의 회원이 모두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하였다. N명 회원이 악수한 총 횟수를 AN이라고 할 때 A1을 구하고 AN과 AN 플러스 인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N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한 명 참석하면 한 명 참석이 안 되는구나. 자, 잠시만요. N명의 회원인데 2명부터 시작이죠. 2명부터. A1은 한 명이면 0이에요. 2명이면 한 번 해요. 3명이면 3명이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 둘, 3명이서 하나, 둘, 셋 이러면 각각 악수를 다 한 거죠. 그래서 3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 4명이면 어떻게 되죠? 4명이면 4명 중에서 2명을 순서 상관없이 선택하는 거죠. 이거 배웠나? 자, 그래서 4, 3, 2 나누면 6가지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자, 6가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원리를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n명이 있는데 한 명이 더 들어왔어요. 하나, 둘, 3명이 있는데 4명째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어떡하죠? 이 사람 악수, 이 사람 악수, 이 사람 악수 3명과 악수를 하게 되네요. 만약에 4명이 있는데 악수를 다 했어요. 근데 한 명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4명 더하기 n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첫째 항은 0이고 AN에서 n 플러스 1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플러스 n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사람 숫자를 이제 더해주면 바로 이제 그 다음 항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항과 그 다음 항과의 관계를 알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열의 균합적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으로 나타내기 힘든 거 균합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끝났네? 끝났네요. 첫째 항이 이거고 마지막 항이 이렇게. 저는 이제 문제 풀 때 그 시험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어느 정도 정리하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럼 2번, 3번 계속 읽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원래 했던 거 까먹었던 거 다시 찾고 하면서.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성량계비를 사용하여 도형을 만들려고 한다. n 단계의 도형을 만드는데 필요한 성량계비 개수를
an이라 할 때 an과 an 플러스 1과의 관계를 구하시오. 지금 보니까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됐죠? 하나, 둘, 자, 6개 추가됐습니다. 그런데 3개짜리가 2번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요만큼이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됐네요. 한 번, 2번, 3번. 오? 네. 이번에는 3 곱하기 2 더하기 2네요. 8이 더해졌어요. 오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자, 해보겠습니다. 3개짜리 하나, 그 다음에 2개짜리 둘, 그 다음에 3개짜리 하나, 이렇게 되네요. 어허. 자,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되죠?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규칙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3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좀 규칙을 한번 정해 봅시다. 저도 사실 처음 풀어보는 문제라. 자, 1단계는 A1은 4였고요. A2는 4 플러스 6이었습니다. 3 곱하기 2니까 6.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관찰한 거는 여기 맨 가쪽에 있는 것들 있죠. 3 곱하기 2가 일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3 곱하기 2는 계속 일정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바로 더하기 6으로 정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A 세 번째는 4 잠깐만요. 요거 A1로 고쳐줍시다. A1에다가 이렇게 했고요. A2에다가 6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요때부터 2가 하나 생기죠. 2 곱하기 1이 생겼어요. A4는요. A3에다가 지금 초록색이니까 더하기 6 해주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2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숫자들이 n이 되면 될 것 같아요. A5는 A4에다가 더하기 6을 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이 되었습니다. 요렇게 이제 요렇게 되겠죠. 양 가쪽에는 3개씩, 그 다음에 중간에는 2개씩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걸 또 더 단순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는 8, 여기는 6 더하기 4 하니까 10, 여기는 12.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더해지는 숫자가 사실상 지금 이 원리를 무시하고도 원리가 일정해졌습니다. 지금 등차 수열이 한 번 더 더해주는 게 됐네요. 자, 여러분, 제가 안 풀어본 문제라서 지금 이렇게 이제 사고 과정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제 수업 준비가 좀 부족하지만, 자, AN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AN 플러스 N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지금 첫째 항은 6이 더해졌고, 그 다음에는 8이 더해졌고요. 그 다음에 10이 더해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등차 수열이니까 어떻게 돼요? 2가 들어가고 첫째 항이 이제 4. 이렇게 하면 이제 첫째 항이 6이 나오겠죠. 1을 넣으면 AN이
AN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수열이니까 BN이라고 할게요. BN이 2n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여기 더하기 이제 2n 플러스 4가 있는 이런 수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확인해 봐야죠. 이 A1을 넣었더니 여기는 4. 틀렸네요. 자, 여기서 첫째 항이 아니고 둘째 항이 2n 플러스 4가 나와야 돼요. 자, 첫째 A2가 10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만요. 10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여기 4고, 그 다음에 여기 n에다가는 지금 1을 대입한 거죠. 1을 대입하면 6 나오니까 10. 제대로 구한 게 맞네요. A3은 어떻게 되죠? A3은 A2가 10이니까 여기 10을 넣고요. 지금 이제 A3을 구할 때는 n에다가 2를 넣는 겁니다. 2를 넣는 겁니다. 2를 여기도 2를 넣어야 되겠죠. 2, 4, 8 그러면 18 이렇게 그러면 된 거 맞죠? 자, 세 번째 단계가 요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여덟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요런 방식으로 이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이걸 좀 풀어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안 풀어 쓰고 숫자만 적으면 원리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풀 때 제가 이제 풀어서 2 곱하기 3 더하기 6 이런 식으로 적었던 것처럼 풀어서 적어서 좀 고민을 해보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 자, 수학적 귀납법은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방법인데요.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이렇게 두 단계입니다.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k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k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가 성립할 때 이제 k 플러스 1도 성립한다. 요거를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일 때 성립하기 때문에 k1일 때 성립하니까 k2도 된다. k2일 때 성립하니까 k3도 된다. 이렇게 이제 차례차례 우리 도미노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식으로 증명하는 것이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자, 다시 설명을 여기 하자면, 자, 요거 1일 때 성립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1일 때. K는 1일 때 혹은 N은 1일 때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K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K가 성립을 한다고 가정하고 얘가 성립하면 K 플러스 1도 성립하는가, 요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성립이 되면 어떤 게 성립되면 다음 것도 성립된다. 그러니까 1 되니까 2도 된다. 2 되니까 3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이게 약간 골치 아프고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배웠던 요 공식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을 하라고 하네요. 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면은 첫 번째 뭘 한다고요? 1일 때 맞는지 확인합니다. 자, 이거는 1일 때는 1제곱은 6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2 곱하기 1이니까 2n 플러스 1은 3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1이 되기 때문에 약분되고 1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요 식에다 넣은 겁니다. 이제 얘는 n이 1이면 1까지만 더하고요. 2면 1, 2 더하고요. 3이면 1, 2, 3 더하고 100까지면 100까지 싹 다 더해주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런 개념이고, 자, 그 다음, 자, K가 성립이 된다고 치고 지금 여기다 K를 넣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K를 다 넣어서. 자, 그런데 K 플러스 1도 성립되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요거 다음 항이 뭘까요? 1부터 1다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하다가 k의 제곱까지 더했어요. k 플러스 1 제곱을 더해주면 다음 항이 되겠죠. 예, 다음 단계는 이겁니다. 그런데 이 등식이기 때문에 얘를 이쪽에도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등식이 성립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얘는 다음 항이 n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요거의 다음 단계는 뭘까요? n 대신에 다 n 플러스 1을 넣은 거겠죠. n 플러스 1 넣고 나면 n 플러스 1, n 플러스 1이니까 n 플러스 2. 그 다음에 요거 2n 플러스 1에다가 이 n 대신에 2n 플러스 1에다가 n 대신에 2n 플러스 1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죠? 2n 플러스 2 더하기 1 해서 3이 되겠죠. 2n 플러스 3. 요게 되는지 이걸 확인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k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k로 바꾸면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이렇게 되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걸 더해줬어요. 그래서 같은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여기다가 요걸 더해주면 같은지 요걸 확인해 보면 되고요. 자, 이거는 식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쪽으로 옮길게요. 자, 6분의 k 플러스 1 2k 플러스 1 플러스 6분의 6 k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얘는 6분의 k, 자, 전개해 줍니다. 2k 제곱 플러스 2k k 3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얘는요 6분의 6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싹 다 얹습니다. 바로 자, 전개해서 2k 세제곱 플러스 3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6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6 이렇게 되고요. 다시 정리합니다. 6분의 2k 세제곱 플러스 자, k 제곱 있는 거 9k 제곱 플러스 13k 플러스 6이 나왔네요. 허허. 자, 이렇게 식이 많으면 뭘로 인수분해를 하죠? 그 조립제법을 하면 되겠죠. 2k 세제곱 플러스 9k 제곱 플러스 13k 플러스 6 요게 0이 되는 숫자를 찾으면 됩니다. 자, 1로 볼까요? 1로 보면 2, 9, 13, 6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로 볼까요? 그러면 세제곱 있는 쪽에다가 또 홀수인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15, 15 나왔네요. 아, 그렇다면 자, 조립제법 2, 9, 13, 6 자, 마이너스 1, 2 곱해서 마이너스 2, 7 곱해서 마이너스 7, 6 곱해서 마이너스 6, 0 이렇게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립제법으로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것은 k 마이너스 1이라는 k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이 해기 때문에 k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2를 한번 넣어 볼게요. 2 넣으면 2의 세제곱 8, 2 곱하면 16, 4, 9, 36, 26, 6.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 보면 요 이제 홀수 제곱이 있는 곳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 합쳐보면 얼마죠? 30, 42 이렇게 하면 42.
아, 2도 되는구나. 자, 그래서 조립제법 살짝 지우고 이어서 2를 해줍니다. 아, 마이너스 2였죠. 자, 2 그대로 내려오고요. 곱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빼면, 더하면 3, 곱하면 마이너스 6,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2가 해기 때문에 k 플러스 2도 하나 나오고요. 나머지 남은 거는 상수항 1차항이죠. 2k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우리가 예상했던 그 값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성립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가 성립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성립되면 그 다음 성립되는 거 그거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다 풀면은 문제가 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1번 넘어갈게요. 자, 이게 수학적 기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등식으로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부등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부등식으로 나오는 게 약간 더 골치 아프겠죠. 자, 이거입니다. 이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h가 0보다 클 때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이게 2보다 큰 숫자에는 다 증명이 된대요. 그러면 2부터 넣어봐야 되겠죠. 2보다 크거나 같은 이니까. 자, n에다가 2를 넣습니다.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h의 제곱은 1 플러스 2h. n에다가 2를 넣는 거니까요. 여기 2. 정리합니다. 1 플러스 2h 플러스 h제곱. 1 플러스 2h. 자, 요까지 똑같죠? 그런데 여기 하나 0보다 큰 숫자가 제곱돼서 추가되어 있어요. 이게 아무리 작은 숫자든 큰 숫자든 간에 이거는 무조건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에 성립이 된다는 거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는 이제 n항이 성립되면 n 플러스 1항이 성립되는 거, k가 성립되면 k 플러스 1항이 성립되는 거, 요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n은 k이다 하면 n 자리에 k를 넣어요. 자, 이렇게 여기 k 자리 넣어요. 자, 그래서 요게 나왔습니다. 여기에다가 1 플러스 h를 곱합니다. 왜 곱할까요? 지금 요 식이 1 플러스 h 하고 n 제곱인데 다음 항이 뭐예요? 요게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요게 하나 더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1 플러스 h의 n에다가 곱하기 1 플러스 h를 한 번 더 해야지 요 지수가 하나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한 번을 더 곱해준 겁니다. 곱해줘서 이게 1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쪽에도 한 번 더 곱해줘야 되겠죠. 이쪽에 곱해줬으니까 이쪽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 플러스 h를 곱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개를 했죠. 전개를 합니다. 전개. 자, 다시 설명을 한번 하자면, 자, 1 플러스 h의 n이 지금 1 플러스 kh보다 큰 상태인데 지금 양변에 곱하기 1 플러스 h를 해준 거예요. 곱하기 1 플러스 h를. 그러면 여기 플러스 1 지수가 하나 올라가겠죠. 똑같은 걸 하나 곱했으니까 얘는요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h를 그냥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1 플러스 h k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냐면, 자, 전개합니다. 1 조금 띄워서 할게요. 1
플러스 H 플러스 KH 플러스 KH 제곱이 나오게 되죠. 예, 그러면 뭐 당연히 똑같은 양수를 곱했기 때문에 얘보다는 얘가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처음에 얘를 이제 1 플러스 h의 k제곱 1 플러스 kh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다음 항을 구한 거죠. 이 얘 입장에서 다음 항을 구한 겁니다. 얘 입장에서 다음 항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얘 입장에서는 다음 항이 k가 하나 더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k 플러스 1 h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얘는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kh 플러스 h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 입장에서 다음 항은 이제 1 플러스 그 h의 k 플러스 1제곱이었지만 얘 입장에서의 다음 항은 이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항이 이거보다 크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이 항을 여기다 이제 곱해서 정리를 했던 게 이거죠. 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돼요? 얘보다는 무조건 커요. 자, 봅시다. 1 플러스 kh 플러스 h. 그러니까 지금 얘 똑같고 얘 똑같고 얘 똑같고 얘 하나 더 추가되어 있죠. 양수인데. 그러니까 얘보다는 얘가 크고 얘보다는 얘가 커요. 그런데 얘는 별로 안 중요하고요. 사실 얘보다 얘가 크다는 게 중요하겠죠. 얘가 오른쪽 항의 다음 항이고 얘는 왼쪽 항의 다음 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칸씩 올렸을 때 기존 게 성립이 됐다면 얘보다는 얘가 무조건 크기 때문에 이제 다음 항도 성립이 된다는 거죠.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웠지만 자, 2가 성립되면 3이 성립되고 3이 성립되면 4가 성립되기 때문에 영원히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다 성립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노이 탑 통과. 자, 수열의 귀납적정이겠죠. 수열의 귀납적정.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수열을 처음 몇 개의 항과 이웃 하나 항 여러 개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정의한 것, 수열의 귀납적 정의. 제가 마음이 약간 급해서 글자가 좀 날아가고 있습니다. n이 자, 수역적 귀납법이라는 것은 n이 1일 때 명제 pn이 성립하는 걸 확인하고 n이 k일 때 여기에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얘가 성립하는지는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도 성립하는지 보면 됩니다. 이게 수학적 귀납법. 예, 제가 여러분들보다 글씨를 더 못 쓰지만 아무튼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거.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 AN에서 제5항을 구하시오. 자, 1번 해보겠습니다. A1은 마이너스 1이래요. AN 플러스 1이라는 것은 그 전 항에서 4를 더한대요.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A2라는 것은 A1 플러스 4죠. A1은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4를 해주면 3이 나옵니다. A3은요 A2에다가 플러스 4를 해주면 되죠. 7이 나오겠네요. A4는요 A3에다가 4를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11이 나오겠네요. A5는요 A4에다가 4를 더해주면 되죠. 15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A5는 15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거 봅니다. 두 번째 거는 어떻게 생겼죠? 딱 봐도 등비수열. 어떤 항에서 다음 항 넘어갈 때 3분의 1이 곱해집니다. 첫째 항은 6이에요. 그러면 둘째 항은 뭐죠?
6 곱하기 3분의 1 해서 2가 나오고요. A3은요 2 곱하기 3분의 1 해서 3분의 2가 나오고요. A4는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해서 9분의 2가 나오고요. A5는요 9분의 2 곱하기 3분의 1 해서 27분의 2가 나오겠네요. A5는 27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수열은 이거 일반항을 구하기 굉장히 힘든 수열인데 이제 교육과정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노동으로 이렇게 A1은 1이고 A2라는 것은 자 여기다 1 넣은 거죠. 2 곱하기 1 플러스 3 A1이 1이니까요. 요거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수열은 어떤 수를 곱해준 후에 어떤 수를 더해준다. 일정하게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를 반복하는 수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곱하기 13 플러스 3 그래서 29가 나오겠네요. A5 2 곱하기 29 플러스 3 58 61이 나오겠네요. A5는 61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 이게 그 한국에서도 요런 문제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문제 내기가 곤란해요. 뭐 증명을 하여라 이렇게 내기도 곤란하고 해서 보통 요런 2번 스타일로 괄호를 적어서 이제 요 괄호를 끼워 맞춰라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자,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등식 이것이 성립하는 것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한 것이다. 가나에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1이다. 1부터 싹 다 더하는데 첫 번째 항은 그냥 왼쪽이 이 좌변이 1이 되겠죠. 좌변 1. 여기다 1을 넣으면 1 곱하기 2 나누기 2 해서 1이 나오겠죠. 첫 번째 항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자, 1번 체크. 두 번째는 K일 때 성립이 된다. 그럼 여기 K 넣고 K 넣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한대요. 왜 그럴까요? 왜 K 플러스 1을 더할까요? 지금 이거를 다음 항으로 넘기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K 플러스 1이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죠. 왜냐면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넣어야 되는 거니까 다음 항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K 플러스 1을 더해놓고 요게 되는지 확인하면 된다는 겁니다. 등식으로 끝나는 이제 그 귀납법이기 때문에 자 K 플러스 1을 더하면 얘는 이 왼쪽은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은 가가 2분의 K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K 플러스 1을 더해줬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그 K 플러스 1까지 더해주면 2분의 K 플러스 1 플러스 K 플러스 1인데 이게 정리가 한번 돼야 되겠죠. 2분의 2로 올려주고요. 2분의 K제곱 플러스 K. 자, 요거를 이제 그 분배한 거고요. 요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나올 겁니다. 2분의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2 나온다고. 2구나. 자, 2가 나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분배했을 때 2가 나왔어야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가 2, 1.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나오죠. 그래서 요게 나온 거예요. 확인했어요. 여기만 나온 게 확인했어요.
그래서 성립을 한다. 그래서 요 가번에는 요게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괄호 넣기를 문제로 내게 되더라고요. 요런 문제들은 좀 어렵지만 뭐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제 증명이 된다. 제가 보기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하고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할까요 말까요? 자, 여기까지는 한번 해볼까? 자, H를 구하시오.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3번. 자, 여기는 A1은 3이죠. A2는요, A1 더하기 1이 되겠죠. 여기 1 대입한 거니까. 그래서 4가 나올 겁니다. A1이 3이니까. 요게 3이니까. A3은요, A2 더하기 2는 6이 나오겠네요. A4는요 6 더하기 3은 4 나오겠네요. 여기 이제 n에다가 3 넣은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A5는 7이네요. 9네요. 9. 정신없어. 제가 실수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9 더하기 4. 그러니까 지금 1, 2, 3, 4 이런 순서로 더해진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제 이렇게 이제 채워지고 13이 나오겠죠. 여섯 번째는요. 13 더하기 5가 나올 거고 18이 나올 거고 A 일곱 번째는요. A 일곱 번째 밑에다 적을게요. 18 더하기 6이 나올 거니까 24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요거는 A7은 24 이렇게 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저는 4번이 풀고 싶거든요. 사실 자, 4번이 풀고 이것도 이제 그냥 노동으로 다 넣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60리터 물이 있다. 수족관에 들어있는 3분의 1을 버리고 10리터의 물을 넣는 시행을 반복할 때 이거 이제 AN과 AN 플러스 1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원래 A1은 60이었죠. A2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60에다가 3분의 1을 버리고 3분의 2만 남아있어요. 거기다가 10을 더해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3은요. 자, 이거 얼마 나오죠? 3, 20, 40, 50 나왔네요. 50. 자, 50에다가 3분의 2를 곱해주고 더하기 10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AN에서 AN 플러스 1로 가는 과정이 3분의 2를 곱해준 후에 더하기 10을 해준다. 요런 느낌.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수열과 똑같습니다. 어딨죠? 요 수열, 요런 스타일의 수열입니다. 뭘 곱해주고 일정하게 뭐 더하거나 빼주는 수열, 요런 수열이 있다는 거. 자, 요 정도 아시면 되고요. 자, 수열의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문제들이 좀 밑에 나와 있는데 요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끝나버렸죠. 수학적 귀납법은. 대단한 마무리는 풀지 않을게요. 잠깐만요. 보자. 자, 그래도 얼굴은 한번 보고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수학적 기납법 좀 어려웠는데 이제 한번 그냥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문제를 이걸로 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제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래서 수열을 보고 이게 등비 수열이구나, 아니면 등차 수열이구나, 아니면 수열을 보고 요런 특징이 있구나, 요런 걸 파악하는 능력을 키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